네, 오은근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그 디지털 신호 처리의 부록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신호 처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호 처리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 중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고등학교 때 배워서 좀 잊어버린 부분이나 또는 간략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넣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하고 하나는 또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련을 했으니까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각도를 나타낼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도, 몇 도 하는 거는 많이 익숙하죠. 우리가 90도로 돌아라, 360도면 한 바퀴 다 도는 거고요. 180도면 완전히 반대고. 자,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에서 쓰기에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만들게 됐는데, 둘의 그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디그리 단위가 있는데요. 디그리라는 단위는 이게 이제 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몇 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원의 한 바퀴를 360이라는 숫자로 나눠가지고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360개로 쪼개는 거죠. 단위는 도고요. 근데 왜 360개로 쪼갰냐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처음 만든 사람이 알겠죠. 아마 역사적인 어떤 그게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왜 360으로 쪼갰는지. 아마 그 1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항상 시작은 여기 X축 양수 방향이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각도를 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재요. 예. 그러니까 왜 반시계 방향으로 하느냐? 이것도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고요.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죠. 시계 돌아가는 쪽으로 플러스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옛날에 그렇게 정해져서 벌써 오랫동안 쓰고 있는 관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0도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 4분의 1이 가면은 전체가 360도에서 4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고요. 또 반 가면은 180도, 또 더 가면 270도,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면 또 360도. 네, 여기서 또 한 바퀴 돌 수도 있겠죠. 또 한 바퀴 또 돈다면은 그때는 여기가 720도가 되겠죠. 네, 그 90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360 더하기 950면 여기가 450도가 될 텐데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0도하고 450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90도하고 450도하고 우리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직접 보는 걸 보지 않는 이상은 90도인지 450도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고, 이제 반대로 한번 돌아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여기가 0도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또 이쪽으로 가면은, 또 여기도 180도지만 또 마이너스 180도도 같은 얘기죠. 그렇죠? 또 이렇게 갖다 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270도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포인트지만 이 한 포인트는 각도로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90도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70도 될 수 있고 아까 한 바퀴 돌았을 때 450도도 될 수 있고 또 두 바퀴 세 바퀴 여러 바퀴 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많은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각도 나타낼 때는 0에서 360도나 그렇죠? 아니면은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 사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각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안이란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라디안은요, 일단 원을 반지름 1인 원의 둘레를 우리가 간다, 벌레가 기어간다, 또는 차가 간다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이 진행한 거리를 각도로 나타냅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이것도 시작점은 똑같아요. 여기가 0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원을 한 바퀴 쭉 원 둘레를 타고 뭔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벌레라고 생각해도 좋고, 차라고도 생각해도 좋고, 이렇게 가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오면은 각도로는 360도인데, 그럼 얘가 실제로 걸어간 거리가 얼마냐, 진행한 거리가 얼마냐 하는 거죠. 이 진행한 거리는 계산하기 쉽습니다. 전체 원 둘레는 우리 계산하는 공식 있죠. 2파이 곱하기 반지름. 이게 전체 원 둘레 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지름 1인 원이라고 한다면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걸어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면 2파이만큼 걸어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각도를 나타내자는 겁니다. 라디안이라는 건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면 2파이고요. 이렇게 해서 4분의 1 걸었잖아요. 4분의 1 갔으니까 2파이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또 더 걸어서 가면, 여기까지 가면 반 온 거죠. 반 왔으니까 이거는 파이가 되고요. 또 이만큼 더 가면은 2분의 3파이가 되고. 그래서 전체 원 둘레를 2파이로 놨을 때 2파이 중에서 어디만큼 갔느냐라는 걸 각도로 나타낸 것이 라디안이라는 단위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는 이 각도, 360으로 나타낸 각도보다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계산하는 점에서요. 그래서 공학이나 과학 분야에서는 각도 디그리보다는 이 라디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라디안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공학에서 배우는 것에서는요. 그래서 신호처리에서도 당연히 이 라디안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요, 관계는 그냥 보시면 알겠죠. 자, 90도 같다. 그럼 90도 같다는 거는 여기서 쭉 갔을 때 2분의 파이 라디안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이 라디안이다라는 거는 180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270도는 2분의 3파이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곱할 때는 라디안은 180도분의 파이 디그리예요. 그러니까 디그리에다가 180도분의 파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라디안으로 된 걸 디그리로 할 때는 라디안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워서 다른 거는 나머지 반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이 각도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복소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소수라는 거는 영어로는 컴플렉스 넘버예요. 컴플렉스 넘버.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게 이게 뭔가 복합되어 있다, 복잡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잡한 어떤 숫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수가 두 개예요. 어떤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더하기 형태로 합쳐져 있는 것이 복소수인데, 그나마 둘 중에 한 개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라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허수. 그러니까 요쪽에는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숫자예요. 실수인데, 요 두 번째 부분, 이거 허수라는 게 있는데, 이 허수라는 것이 실제로 없는 숫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여기 보시면 허수, 이 허수는 영어로도 imaginary number라고 합니다. 넘버는 숫자인데 imaginary라는 거는 imagine이 상상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상상 속의 숫자라는 거예요. 상상 속의 숫자. 그래서 이 허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숫자를 의미를 하고, 이 허수라는 거는 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허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 때 또는 물리적으로 풀 때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허수를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소수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실수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막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허수를 포함한 복소수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하게 되면 요 정도만 하면 된다. 개념적으로 좀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복소수라는 건 우리가 도구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도구. 뭔가를 좀 더 쉽게 쓰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이거 쓸데없이 왜 복소수를 더 배워? 복소수를 안 배우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복소수를 알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알아야 되느냐? 그건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이 신호 처리에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요 내용 정도만 알면 돼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한 6페이지 정도? 7페이지? 예, 그 내용만 알면은 충분히 그 도구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봅시다. 일단 정의, 뭐 보고 허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허수의 정의예요, 허수. 복소수라는 건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개 곱해갖고 마이너스 1이 돼요. 즉 이거죠. 어떤 숫자를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다. 근데 어떤 숫자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음수가 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숫자로 쓸 수는 없고 기호로 씁니다. 이런 게 있다고 그냥 하자. 있다고 해놓고 그럼 그 숫자를 i나 또는 j라는 기호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근데 우리 책에서는 특히 저희 전기 전자나 IT 분야 이런 쪽에서는 i보다는 j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에 보면은 전류의 단위를 보통 단위가 아니라 전류 기호가 보통 i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물론 이거 i 써도 되고 j 써도 상관없는데, i보다는 j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손으로 썼을 때도 j가 더 눈에 잘 띄니까요. j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에서는 i도 씁니다. 자, 일단 정의를 그럼 요거 j라고 하겠습니다. 이 j라는 이상한 거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있다고 인정하고 시작하자고요. 자, j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양변 루트를 씌우면 j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3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j 3승, 3번 제곱한다는 거는 j에다가 j 제곱 곱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j라는 것이 있고, j 제곱이라는 거는 이거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위에서,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이너스 j예요. 그리고 j 4승. j 4승은 j 제곱에다 j 제곱 곱한 거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그냥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리 써보면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j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j 3승은 마이너스 j이고 j 4승은 다시 1이 되고요. j 5승은요? j 5승은 다시 돌아가죠. j 5승은 j 4승에다가 j 곱한 거니까 이건 그냥 j하고 똑같죠. j 6승은 이거 j 4승에다가 j 제곱한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4개씩 세트가. 네? 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정의입니다. 복소수의 기본 정의요. 그 다음에, 복소수 나타내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플러스 j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숫자가 실수부고요. 뒤에가 이제 허수부인데 우리가 이제 허수부 따질 때는 j 빼고 숫자만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형태로 a 플러스 jb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a라는 숫자를 실수부라고 하고 허수부, 여기 j를 뺀 나머지 숫자 보고 이제 허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어떤 복소수를 나타낼 때 복소평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X축, Y축,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X축, Y축 이래서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복소수를 나타내는데 X축을 실수축으로 하고 Y축을 허수축으로 해서 그림을 나타내요. 자, 5 플러스 J3 같은 경우에 나타내는 방법은 실수축으로 5, 그 다음에 허수축으로 허수부가 3이죠. 3이니까 5와 3의 교차점에 있는 이 포인트가 복소수에서 나타내는 점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2 같은 경우는 X축에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이 복소 평면에다가 어떤 복소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럼 나타내는 방법이 방금 나타내는 방법 말고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극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라폼.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점을 나타낼 때요. 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교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의실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요. 기준으로 적고 학생들이 여기 막 앉아 있다고 칩시다. 책상이 이렇게 있을 때, 물론 뭐 요 학생을 예를 들어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할 때 방법이 여기를 기준으로 할까요? 여기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2칸, 이쪽으로 1칸. 그러니까 X축으로 2칸, 이쪽으로 1칸. 그러니까 뭐 2칸, 1칸 이렇게 가는 학생,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학생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거리가 뭐 2m, 그 다음에 각도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도가 15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x, y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로부터의 거리하고 각도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거 보고 이제 폴라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와 각도로 나타내는 것 보고요. 그래서 이런 복소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서 복소수의 위치를 원점에서의 거리와 각도로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요.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을 때 이 원점에서의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각도를, 그래서 제가 아까 각도 얘기한 건데요. 이 각도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표시는 R 각도 세타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이것 말고 또 표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직각 형식은 렉탱귤러 폼이라고 하는데 A 플러스 JB와 같이 나타내는 거 보고 직각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극형식과 직각 형식은 당연히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말씀드리고 결과만 한번 보면요. 5 플러스 J3이라는 거는 5.83 각도 30.96.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요. 이 거리가 5.83이고요. 각도는 30.96. 이거는 라디안이 아니고 디그리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루트 5 여기 써졌듯이 그 다음에 각도는 243.4도 여기서부터 재니까요. 233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5 플러스 3이라는 거는 5.83 각 30.96도 그 다음 이것은 루트 5 각 243.4도 이게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직각 형식과 극형식을 변환을 하는가? 이건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만 알면 됩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면 Z 이제 복소수를 보통 Z로 많이 표시하니까요. A 플러스 JB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X축에서 A, Y축, 허수축에서 B만큼 떨어진 이런 점일 거예요. 이걸 또 R 세타로 나타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Z는 A 플러스 JB고요. 이거는 R과 각 세타로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R 세타 대신에 우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이 복소수의 어떤 거리, 원점에서의 거리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의 원점에서의 거리를 이런 절대값 기호, 이것도 이제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한번 씁니다. R 세타보다는 Z의 거리와 그 다음에 Z의 각도 이렇게 썼습니다.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Z는 R이죠. R. Z의 거리는 절대값은 R. R은 원점에서의 거리인데 이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 삼각형을 한번 봐주세요. 요 삼각형. 요 따로 떼서 그려볼게요. 요 삼각형. 그럼 요 삼각형의 이쪽은 A고요. 요 거리는 B거든요. 그럼 여기 R이 이건데 이거 우리 삼각형의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죠? 그리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A분의 B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타라는 거는 원래 이게 A분의 B가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아크탄젠트 A분의 B 이렇게 썼습니다. 요게 변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제 예 한번 봐보죠. 지금 Z1은 루트 3 플러스 i라는 게 있는데 루트 3 플러스 j죠. 루트 3 플러스 j는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죠. j가 아니고요. 자, 이때 구하라는 것이 g의 절대값 원점에서의 거리와 각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삼각형 한번 봐보죠. 이 삼각형 이렇게 된 삼각형인데 이건 다행히도 우리가 아는 삼각형이에요. 이게 루트 3이고 1인데요. 자, 여기 그 피타고라스 정리 많이 옛날에 외웠을 텐데 이거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2대 1 대 루트 3 그리고 요 각도가 몇 도였습니까? 요 각도가 30도죠. 30도. 30도는 6분의 파입니다. 6분의 파이.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계산해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은 3, b의 제곱 1, 요거는 루트 4니까 2 이렇게 되고요. 각도는 요거는 우리가 뭐 외운 거 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요. 30도일 수도 있고 요거는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극형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면은 g는 루트 3 플러스 j는 이 각도 앞으로 라디안을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쓰죠. 라디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죠. 반대로 극형식을 직각형식으로 어떻게 변환하냐. 극형식을 자 똑같은 그림인데요. 지금 R과 세타를 알고 있고 지금 A, B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삼각형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A라는 거, 이 삼각형에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A고 B지 않습니까? A는 R 코사인 세타예요. 이건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룰이죠. R 코사인 세타. B는요. R 사인 세타죠. 그거 다 구한 거예요. A는 R 코사인 세타, B는 R 사인 세타. 다 알고 있잖아요. R과 세타를.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G는 A 플러스 JB인데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R 코사인 세타, J 사인 세타.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이 괄호 안의 부분 한번 보면요. 여기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일러 공식은요. 익스포넨셜 J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거는 이제 증명되어 있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시면요. 그래서 요 괄호 안의 부분을 익스포넨셜 J 세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지금 배우게 되는데요. 복소수는 A 플러스 JB가 있는데 요거는요. R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요것은 R 익스포넨셜 J 세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쓸 표현일 거예요. 요거 잘 봐두세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예제인데요.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이 복소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극형식으로 나타냈어요. 2고 각도는 6분의 파이예요.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2 익스포넨셜 j 6분의 파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표현을 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어떤 복소수구나. 복소수의 극형식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A, B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A는 R 코사인 세타라 그랬죠? R 코사인. R은 2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가 30도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6분의 파이 30도면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거는 그냥 루트 3. 그리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래서 이거는 1.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g는 a 플러스 jb니까 이거는 루트 3 플러스 j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극형식에서 직각형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변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용어를 하나 알아보겠는데요. 공액복소수라는 말이 있어요. 공액복소수. 공액복소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복소수에서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어떤 복소수 관계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인 거 아니? A 플러스 JB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이때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A 마이너스 JB 이러면 둘 서로 관계가 공액 관계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R 익스포넨셜 J 세타가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도 둘 사이가 공액복소수 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5 플러스 J3과 5 마이너스 J3 이거 둘이 서로 공액복소수 관계죠. 그 다음에 뭐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6분의 파이 요것의 공액복소수를 뭐냐? 이거는 2 익스포넨셜 J 6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용어예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림상에서 그렸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R 세타가 있는데 각도가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니까 다 똑같고 R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요거는 R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R 익스포넨셜 J 세타가 될 거니까 두 개가 서로 공액복소수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시스템에서 즉 신호처리 시스템에서 복소수를 또 나오는 부분을 살짝 보면은 전달함수를 나타낼 때 복소수로 많이 씁니다. 이 H 오메가 이거 전달함수 또는 뭐 주파수 응답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다 사실은 이거 풀어놓고 보면은 복소수예요. 복소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앞서도 했듯이 이렇게 이 크기와 그 다음에 이런 각도, 위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소수에서는 Z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복소수의 어떤 크기와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주파수 응답에서는 요거 보고는 진폭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용어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위상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뭐 안에 본문에서 강의를 있을 테니까 거기를 참고하시고 이렇게 복소수가 광범위하게 이 시스템이나 신호 처리에서는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부록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복소수에 대한 정리, 요약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